대학생 시민토론단 이윤석입니다. 한나라당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번 민주당의 정책안을 보면서 등록금에 굉장히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얘기한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밝혔었죠. 한나라당을 뽑아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한나라당은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더 가난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던 분들께서 오히려 지금은 이것이 뭐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다면은 저희 대학생 2번 속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안을 보면은 사실 대학생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것이 정권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작전 아니냐 혹은 이게 순수성에 의심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열쇠를 진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다. 그렇다면 내가 임기를 단축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혹은 친박이든 적극적으로 함께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개헌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 금과미의 역할은 일종의 소방수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하고 불이 났을 경우엔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그 불을 꺼야 할 이 불이 곧 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 불이 커지니까 늦장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을 해서 불을 끄기는커녕 기름을 붓고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한테 당신들 탈출하지 않으면은 불은 더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상의 협박 아닌 협박마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저희가 그렇다면은 여야 양 당에서는 이러한 금융 당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된 이 저축은행 방향을 잘못하고 PF를 늘린 그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참 못된 전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외환위기, 뭐 한보 사태, 뭐 카드 사태 쭉 있을 때마다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안 집니다. 앞서 그 토론 서두에서 이번 4.27 재보선이 내년 그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중간 테스트다, 미리 보는 시험이다, 이제 본고사 내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무슨 지역 주민이 리트머스 종이도 아니고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이런 재보선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결국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선거전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사님께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 또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전 뭐 별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건 그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도 국민의 한 부분이죠. 그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후보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해서라도 정말 뭐 밤을 새워서라도 공약을 만들어서 제시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먼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정권 심판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공약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대한 지역의 공약이라는 거를 단순히 며칠 밤새 갖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인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못지않게 우리나라 전체의 기관 투자 문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펀드들은 적어도 국민연금은 차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펀드들, 제가 가입한 펀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펀드들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참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으로는 우리 기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펀드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기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토론단 대학생 이윤석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서 1,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험이 직접 검찰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검찰에서 지금 중수부가 있어야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조직 교체되지 않는 이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수부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실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이 검찰 개혁을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석 대학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